자, 마더텅에서 물리와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고낙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 1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리학 1의 개괄을 한번 보면은 일단 크게 대단원은 세 가지가 있죠.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물질과 전자기장, 그리고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세 가지 단원으로 나왔는데, 자, 역학과 에너지, 뭐 역학이 들어가니까 당연하게도 여기는 아이고야. 자, 역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 문제 밭이죠, 여기가. 계산 문제 밭이라서. 자, 지금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는 일반적으로 준킬러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좀 킬러급으로 나오는 건데, 자, 여기는 뭐 거의 다 주황색과 빨간색 일색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려운 단원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서 힘과 운동에서 4문제, 그 다음에 에너지과 열에서 3문제,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에서 2문제 해가지고 총 9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분류는 조금 이제 뭐 바뀔 수는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 한 반절 가까이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질과 전자기장 여기서도 지금 18번, 19번이 존재하죠. 얘네들은 이제 준킬러급인데, 자, 이걸 포함해서 한 6문제 정도, 그 다음에 파동과 정보통신, 이거는 아주 순한 맛으로 나오고 있는 파트죠. 여기서 5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조금 보면은, 자, 1단원을 먼저 볼게요. 1단원이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죠. 가장 어려운 파트인데, 자, 하나씩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계산을 요구하는 역학 파트 문제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자, 실제로 뭐 물리학 1단원은 고전역학이기 때문에 계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정 이전에는 사실 계산 문제다라고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개정 이후에 4단원이 빠지면서 상당히 계산 문제가 더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파트는 준킬러급으로 출제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물체의 운동 지금 16번인데, 뭐 일반적으로는 VT 그래프 그리는 파트죠. VT 그래프 그려가지고 운동을 해석하는 파트인데, 뭐 원래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여기가 되게 순한 맛으로 나왔었어. 순한 맛으로 나왔었는데 최근부터 언제부턴가 점점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조금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체 운동 파트 VT 그래프 열심히 그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뉴턴 운동 법칙은 사실상 2문제 출제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8번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뭐 자석이 있고 용철이 있고 정지된 물체의 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지된 물체의 힘 분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1분 이내에 그냥 풀어버리는 문제죠. 그래서 뭐 아주 비교적 쉬운 정지한 물체의 힘 분석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15번이 조금 문제였는데, 15번은 사실상 뉴턴 문제로 준킬러급 경사면 도르래 문제가 출제됐다. 자, 경사면 도르래 문제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뭐 경사면이 이런 식으로 있고, 뭐 물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면서 뭐 장력 구하세요, 가속도 구하세요, 질량 구하세요, 뭐 이런 류의 문제죠. 이런 류의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는데, 내가 사실상 뉴턴 문제라고 해놓은 거는 기억 니은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 분석을 하는 지문이었는데, 디귿 지문은 일과 에너지로 갔습니다. 디귿 지문에서는 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B와 C의 뭐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뭐 이런 류의 지문이었는데, 그 지문 같은 경우는 1에너지 지문이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는 1에너지로 분류를 해놓은 이유가 디귿 지문이 사실상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할 수 있는 조금 핵심 지문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15번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상 뉴턴 문제, 이렇게 힘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운동량, 충격량은 지난 수능과 같이 2무당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했죠. 원래는 개정 이전에는 운동량, 충격량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던 파트인데, 작년 수능에도 2문제가 나오더니 올해도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간단한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로 나왔어. 9번 문항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랑 물체랑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가 뭐 이렇게 미는 문제, 그랬더니 뭐 사람이 정지했다, 뭐 이런 문제였는데, 결국에서는 우리가 많이 뭐 다들 알고 있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 식만 활용을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해석을 해야 됐지만, 뭐 B가 뭐 사람으로 받은 힘,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힘은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간단하게 때려 박으면 그냥 되는 문제로 나왔고요. 다음 1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상대 속도 개념과 함께 출제된 간단한 운동량 보존의 법칙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아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 싶네요.
운동량, 충격량 파트는 어쨌든 크게 보면은 운동량의 정의, 충격량의 정의, 그 다음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앞으로도 하나하나씩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킬러급은 아니네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까다롭게 나왔었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근데 올해는 어쨌든 조금 순한 맛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보니까 자, 1에너지에서 15번 문항 같은 경우는 힘 분석 플러스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개념이 출제가 됐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죠. 그치? 힘 분석. 경사면에서 도르래 분석을 한 다음에 디귿 지문에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한 지문을 냈는데 생각보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지문이 조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이 지문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힘들어 하셨던 수험생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는 경사면에서 물체가 쓱 하고 내려오면서 뭐 마찰력 받고 충돌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류의 문제였는데 사실상 9월 모평 20번이랑 아주 흡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모평을 열심히 분석을 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20번까지 갔냐가 문제기는 한데 워낙에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20번까지 가신 분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열역학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뭐 열기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트렌드가 계속 열기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는 거의 다 PV 그래프가 나왔었죠.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왔었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VT 그래프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VT 그래프를 출제를 했다고 해서 사실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건 아닌데 기억 니은 지문이 아니라 디귿 지문에서 이제 일의 양에 대해서 물어봤어. PV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PV 그래프의 면적만 구하면 간단하게 일의 양이 나오지만 부피 온도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이걸 뭐 면적을 구한다고 해서 일의 양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압력 온도 그래프, 부피 온도 그래프를 다시 압력 부피 그래프로 변환해줘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네요. 이것도 사실 아주 뭐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뭐 기출문제집이나 다른 데서 자주 보지는 못했을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조금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특수상대성. 특수상대성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실은 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간단한 길이 수축, 시간 팽창, 그리고 아주 간단한 동시성의 상대성 문제가 그냥 뭐 항상 나왔었어. 별로 뭐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파트까지는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특수상대성에서 지금 동시성의 상대성, 그 다음 빛의 이동 경로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는 특수상대성도 너무 똑같이 내다 보니까 좀 꼬아서 출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문제 역시 조금 여러분이 열심히 대비를 해주셔야지 안 틀릴 것 같아. 이것도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작년과 같이 일단은 역학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타임어택이 조금 관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20번까지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만점 컷이 1컷이, 만점이 사실상 1컷이었죠. 계산 문제가 많기는 하더라도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좀 1컷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그런 좀 불상사를 방지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조금씩 전부 다 난이도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30분에 과연 20문제를 출제위원은 풀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조금은 듭니다. 그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1단원은 조금 좀 그지같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단원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작년에 대충 이제 예상을 했던 게 작년 수능과 그 다음에 작년 모평을 보면서 예상을 했던 게 이거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 혹은 쿨롱 법칙 문제가 킬러급으로 나오겠구나. 거의 킬러급으로 나오겠구나. 얘네 둘이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4페이지에 박히고 있었거든. 그렇죠? 근데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역시 쿨롱 법칙 문제와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자기장 문제가 4페이지에 박혀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준킬러에서 킬러급으로 나왔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쿨롱 법칙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역시 준킬러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18번, 19번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8번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경우 충분히 정리하면서 풀어나가면 그나마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제 풀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막 표로 정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이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때 정리하는 습관이 드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어렵지 않게 시간은 조금 걸린지언정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을 수는 있는데 이거 그냥 대충 때려박는 사람들 있죠. 그냥 대충 얘가 세겠구나 얘가 약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푸셨던 분들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임어택이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18번까지 왔을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마 멘탈 잡기 조금 힘들었을 것 같고요. 19번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19번은 이제 뒤에서도 내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텐데 쿨롱 법칙 문제였죠. 자, 쿨롱 법칙 문제인데 사실은 그냥 쿨롱 법칙식만 제대로 썼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하나는 이제 뭐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당황을 했던 포인트가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당황 포인트가 전화가 4개가 나와 있죠. 고정 전화가 4개가 나왔고 가운데 이제 점전화 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전화가 5개가 나왔어. 그지? 그러고 나서 옆에 무슨 이상한 그래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었나요? 뭐 이딴 식으로 생긴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래프를 보고 숨이 턱 막히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쿨롱 법칙 문제처럼 풀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4개고 하다 보니까 계산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 이제는 준킬러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다이오드 문제 역시 아주 단순하게 출제되지는 않았다라고 했는데 뭐 그냥 조금 꼬으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단원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원자의 전기력 파트, 쿨롱 법칙이죠. 쿨롱 법칙과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거 2개는 거의 준킬러에서 킬러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원래는 둘 중에 하나가 거의 준킬러였는데 이제는 둘 다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못 맞추겠죠. 사실상 역학에서 거의 뭐 9개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또 계산하고 앉았어야 되니까 이건 시간 맞추기가 거의 지옥에 가깝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단원을 보면은 뭐 3단원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파동의 진행과 굴절, 그 다음에 뭐 전반사 전자기파, 파동의 간섭, 뭐 빛의 이중성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웬일로 지금 뭐 물질의 이중성은 출제가 안 됐는데요. 뭐 이렇게 파동의 성질에서 지금 4문제가 와르르 나왔는데 얘네는 그냥 뭐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왔는데 뭐 학생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1번에서 조금 당황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간섭에 대한 예시로 뭐 적절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나도 딱 보고 살짝 당황을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는 그렇게 뭐 할 말은 없는 단원입니다. 그냥 평소에 기출 열심히 풀면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충분히 쉽게 대비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니었나 그나마 양심적으로 했던 파트였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눈여겨볼 문항을 이제 몇 가지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20번입니다. 22학년도 수능 20번 같은 경우는 킬러라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킬러라서 넣어봤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경사면에서 일단은 A를 쓱 하고 눌렀다가 얘가 운동을 하는데 마찰 구간이 뜹니다. 그쵸? 마찰 구간이 뜨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냐? 마찰 구간에서는 어딨죠? 가만히 놓으면 마찰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하고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그지? 그러니까 마찰 구간에서 R자임이 0입니다. 내려오면서 받는 힘과 마찰력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려오는 동안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겠죠. 즉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지금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찰력이 한 1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할 테니까. 그쵸? 자, 어쨌든 마찰 구간이 등장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감소를 한 다음에 여기서 A와 B가 또 충돌을 합니다. 그치? 근데 충돌을 하는데 뭐 같은 속력으로 충돌한다라고 주어져 있고 B가 9H에서 떨어졌는데 H만큼 올라갔다라 그랬으니까 B의 속력을 사실상 준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또 써야겠네.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서는 지금 탄성 포텐셜,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다 나오면서 마찰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감소까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까지 다 합쳐져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처음 보면 이걸 좀 당황을 할 수가 있는데 예고를 했습니다. 22학년도 9월 모평에서 지금 거의 똑같이 냈는데 자, 여기도 지금 거의 비슷해 보이죠? A랑 B를 양쪽에서 떨구고 있고 마찰 구간이 보입니다. 그지? 마찰 구간의 높이 똑같이 줬고요. 그 다음에 A의 높이를 똑같이 미지수로 놨습니다. 심지어는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한 것까지 똑같네요.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렇게 낼 거야 라고 예고를 하고 거의 그대로 낸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작년 수능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눌러가지고 이렇게 뭐 운동을 하는 걸 냈는데 여기서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낸 반면에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를 냈었죠. 그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한동안은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유형과 작년 수능부터 뭐 작년 6월, 9월 수능, 그 다음에 올해 6월, 9월 수능 이렇게 한 6문제 정도를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도 2023학년도 수능도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을까. 특별히 여기서 더 뭐 기발한 유형이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 6개 문제만 여러분이 제대로 연습을 하셔도 충분히 아마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은 6월, 9월에서 예고를 한 대로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해년도 6구는 중요하다라는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눈여겨볼 문항을 보면은 자, 14번을 내가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요. 예를 든 이유는 그냥 그렇습니다. 사실은 특수상대성 문제가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조금 쉬운 편이었거든. 그지? 그냥 항상 길이 수축, 시간 팽창 막 이런 거가 좀 간단한 것들을 냈었는데 언제부턴가 계속 지금 빛의 경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자, 빛의 경로가 뭐 이렇게 가고 뭐 그래서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얼마나 걸리고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얼마나 걸리고 이거는 동시성의 상대성에 관한 조금 지문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자, 6월 모평에서도 22학년도 6월 모평에서도 지금 빛의 경로에 대한 게 지금 나와 있죠. 그치? 사실상 예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 수능도 그냥 단순한 길이 수축 시간 팽창이 아니라 역시 지금 동시성의 상대성에 관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기출은 사실 어떤 기출 문제를 풀든 대부분의 기출은 사실은 길이 수축 시간 팽창에 대한 게 한 80% 이상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는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조금 꼬아서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 기출을 계속해서 보면서 동시성의 상대성, 그 다음에 특히 빛의 경로에 대한 문제들을 꼭 파악을 하시면은 아마도 다음 수능에서도 이제 비슷한 유형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다 비슷합니다. 분석하다 보면.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대비를 해주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박아봤고요. 자, 그 다음 19번이죠. 자, 이게 이제 자, 이게 보시면은 지금 전화가 A, B, C, D 이렇게 4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나도 이제 뜨자마자 문제를 풀어보는데 19번 보고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조금 짜증을 냈었는데 자, 일단은 뭐 A에서 D까지의 고정 전화를 줬습니다. A에서 지금 A, B, C, D 4가지의 고정 전화를 줬고 근데 그나마 이제 양심은 있었는지 A와 B는 전하량이 같은 음전하이고 그 다음에 C와 D는 전하량이 같은 양전하이다 이런 식으로 A와 B 그 다음에 C와 D의 전하량은 지금 각게 맞춰는 놨네요. 그치? 뭐 그래가지고 뭐 다른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이 얘도 그냥 이렇게 풀면 됐었어.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게 0인 곳. 그치? 작용하는 전기력이 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인 곳.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지? 그래서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라는 식을 쿨롱 법칙으로 쓰면은 사실은 간단하게 A, B, C, D의 전하량이 나오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라기보다는 전하가 4개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뭐 어찌됐든 이런 류의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결국에선 쿨롱 법칙인데 뭐 그러다 보니 네, 어찌됐든 전화가 4개가 나오고 뭐 요딴 그래프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당황하신 학생들이 있을 거고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19번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19번이라는 건데 자, 앞에서 계산을 지금 10몇 개를 했을 거야. 그지? 거의 뭐 10개 가까이 계산을 하고 왔는데 19번에 또 쿨롱 법칙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지? 그러고 이제 남은 문제는 전통적인 킬러 1에너지다 보니까 이거를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맞추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진짜 뭐 찐들은 뭐 맞췄겠지만 진짜 뭐 고인물이다라는 학생들은 맞췄겠지만 그냥 적당히 평소에 나는 뭐 현역 중에 그냥 뭐 적당히 1등급 나왔어요라는 학생들은 아마도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전체적으로 다 지금 뭐 이상하게 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찌 됐든 이걸 내가 눈여겨볼 문항으로 넣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는 쿨롱 법칙을 써야 되는 문제죠. 이것도 이제 쿨롱 법칙 문제인데 뭐 전부 다 쿨롱 법칙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쿨롱 법칙이기는 한데 이제 뭐 작용 반작용, 뭐 B가 C를 믿는 힘, C가 B를 믿는 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조금 되게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었어. 작년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수능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얘랑 실질적으로 쓰는 어떤 뭐 유형이 다르다라고 조금 분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쿨롱 법칙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얘는 좀 작용 반작용을 써야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쿨롱 법칙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쿨롱 법칙을 써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을 써야 되는 문제. 만약에 뭐 순환 맛으로 나오면 그냥 가볍게 계산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작년 9월 모평, 그 다음에 올해 수능,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공부를 하시면 아마도 23학년도 수능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면은 대비법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죠. 자, 일단은 대비법 보시면은 자, 파트별로 다양한 유형의 연습과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최근 2, 3개년도 기출과 해당 연도 기출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나 해당 연도, 즉 당해년도 6월, 9월과 비슷하게 나온 문제가 엄청나게 많죠. 그치? 준필러급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해에 나온 6월, 9월 모의고사는 무조건 아예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돼.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기출되었던 자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 뭐 최근 4년, 최근 5년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제는 뭐 한 10년 전 자료, 뭐 한 7, 8년 전 자료 이런 것까지 조금 충분히 연습을 하면서 다양한 유형을 조금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은 올해 수능은 내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풀면서 느꼈던 게 이게 평가원 문제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조금 찝찝한 왠지 내가 평가원 문제가 아니라 사설을 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자, 그렇다라는 말은 결국에서는 그냥 최근 3, 4개년 문제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최근 3, 4년 기출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것들도 어쨌든 많아졌고, 왜냐하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익숙한 유형들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익숙하지 않은 유형들이 두세 개만 박혀도 사실상 시간을 못 맞추거든. 그지?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유형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내가 딱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적어도 뭐 최소 하나 빼고는 최소 내가 다 봤던 유형이다. 이 정도가 돼야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한 유형에 대한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지문의 정우 판별 역시 식과 이론의 뭐 정우답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라 그랬는데 물리를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현장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애들이 그냥 맞았다고 다 동그라미 칩니다.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데 그 맞은 문제에 대해서 야, 너 디귿 설명해봐 라고 하면은 설명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맞았다 그래서 100% 아는 게 아닙니다. 물리를 풀 때. 뭐 감으로 푸는 문제들이 좀 많은데 조금 어설프게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조금 그런 식으로 푸는데 막 감으로 식을 안 쓰고 막 풀어요. 맞았으면 내가 막 아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서 이게 왜 맞고 왜 틀린지 항상 뭐 속으로 중얼중얼 하든 아니면 입으로 중얼중얼 해보든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해보는 연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대충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유형에 대해서 혹은 어떤 단원에 대해서 99%만 안다라고 했을 때 틀릴 확률이 1%가 아니라 틀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100%를 알아야 정확하게 맞추는 거지 내가 99%만 안다라고 했을 때는 틀릴 확률은 20,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오답의 근거를 파악하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찝찝하면은 어쨌든 해설지를 보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단순한 해독보다는 유형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자,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내가 뭐 쿨롱 법칙의 문제는 쿨롱 법칙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다음 뭐 작용 반작용을 써야 되는 거 이런 식의 두 가지 유형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문제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이 접근법이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법이 비슷한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유형으로 모아서 걔네들을 이런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지만 이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유형별 학습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형을 분류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은 물리학 대비법, 그 다음에 물리 분석을 마칠 거고요. 2023학년도 수능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충분한 학습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